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난달 월급 통장에 10만 원이 더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웬 떡이지? 싶어서 기분이 되게 좋았겠죠. 뭐랄까, 예상치 못한 보너스 받은 것처럼 하루 종일 신나고요. 자, 그런데요. 이번 달엔 반대로 10만 원이 덜 들어온 거예요. 어때요?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나요? 뭔가 엄청나게 손해본 것 같고 기분 확 나빠지죠.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금액은 똑같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0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잃었을 때의 그 고통이 이건 뭐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10만 원인데 이걸 잃는 게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까요? 오늘 우리가 찾아볼 답이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사건이 왜 이렇게 다른 감정을 만드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그 비밀의 열쇠는요, 바로 우리 생각 속에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함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믿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함정에 아주 큰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 함정의 정체가 대체 뭘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딱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바로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이라. 이게 정확히 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레임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 같은 거예요. 어떤 창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정말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릴 때 약한 줄에 묶여있던 코끼리가 다 커서 힘이 엄청 세졌는데도 그 줄을 못 끊는 거 아시죠? 또 유리병에 갇혔던 벼룩이 나중에 뚜껑이 없어져도 그 벽 높이 이상으로 점프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프레임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의 가능성을 딱 가둬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종류의 프레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의 판단과 감정에 특히나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프레임 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변화 프레임입니다. 이제 뭐냐면요. 우리는 최종 결과 그 자체보다는 원래 있던 기준점에서 얼마나 변화했는지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그 유명한 프로스펙트 이론에서 나온 건데요. 놀랍게도 우리는 손실을 이익보다 무려 2.5배나 더 고통스럽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1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는 고통이 2.5배나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걸 바로 손실 회피 심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프레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시간 프레임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일이 먼 미래에 있느냐 아니면 바로 코앞에 닥쳤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확 바뀌는 걸 말해요. 이 자료의 저자가 직접 겪은 이야기가 딱 좋은 예시인데요. 8개월 전만 해도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하자 했을 때는 막 너무 설레고 멋진 계획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행사가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니까 어때요? 비용은 얼마지, 뭘 준비해야 되지, 너무 번거로운데? 이런 구체적이고 스트레스 받는 문제들만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하죠? 먼 미래의 계획은 근사하지만 코앞의 현실은 골칫거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름 프레임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이야기인데요.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 지그지글러가 길에서 연필을 팔던 분에게 그냥 거지가 아니라 당신은 사업가입니다 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분이 정말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일화입니다. 이름표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바뀐 거죠. 이건 사실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심리적 회계라는 건데요.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10만 원인데 길에서 준 공돈 10만 원은 쉽게 써버리잖아요. 근데 힘들게 모은 저축 10만 원은 절대 쉽게 못 쓰죠. 돈에 어떤 이름을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 돈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상황 프레임입니다. 이거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사실 우리의 행동은 타고난 성격보다는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흔들다리 실험이 이걸 정말 잘 보여주죠.
막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인터뷰를 했더니 남성 참가자들이 다리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앞에 있는 여성 연구원 때문에 설레서 그런 거라고 착각했다는 거잖아요. 무서운 상황이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왜곡된 거죠. 이처럼 우리의 판단은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상황에 휘둘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프레임입니다. 바로 존재 프레임인데요. 이건 외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 내면의 상태, 다시 말해 마음가짐이 세상을 어떻게 볼지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발 마케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유명하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는다. 이 똑같은 팩트를 보고 한 마케터는 시장이 없네. 0%의 가능성이라며 절망했어요. 근데 다른 마케터는 어땠죠? 와, 아무도 안 신다고? 100%의 기회다 라며 환호했죠. 결국 세상을 보는 건 우리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바로 이 존재 프레임인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프레임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냥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편할 텐데 말이죠. 사실 여기에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뇌가 1초 동안 마주하는 정보량이 무려 200만 바이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건 고작 134바이트 뿐입니다. 말이 안 되죠. 이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뇌가 프레임이라는 지름길을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딱딱 골라내고 나머지는 단순화시키는 거죠. 물론 효율적이긴 한데 그 대가로 왜곡이나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강력한 프레임의 함정 속에서 평생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벗어날 방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가장 중요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딱 이 3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 지금 손실 회피 프레임에 빠졌나? 이렇게요. 두 번째는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첫 반응을 잠시 멈추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의식적으로 관점을 바꿔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볼까?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 하고요. 이 간단한 연습만으로도 훨씬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이익보다 손실에 훨씬 더 아파하고 먼 미래의 계획은 그럴싸하게 세우지만 막상 닥치면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 돈에 붙은 이름에 따라 씀씀이까지 달라지는 우리. 이 모든 게 바로 프레임이라는 보이지 않는 함정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창문, 그 프레임은 과연 어떤 모양을 하고 있나요?